자, 오늘 수열 첫 단원이 첫 수업인 거고, 일단 오늘은 수열이 뭔지 좀 볼게요. 오늘은 외우는 거 없어요. 일단은 없으려나? 없게끔 해볼게. 수열. 따단 따단. 수열은 수의 나열. 수의 나열. 수들을 나열할 거야. 근데 마구잡이는 안 되고요. 분명한 규칙에 의해서, 특정한 규칙에 의하여 숫자들을 나열하는 거야. 이걸 수의 나열, 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내용 아니죠? 너희들은 수열을 몰라도, 배운 적이 없어도 수열을 알 수는 있어요. 해볼까? 쉬운 것부터 해보자. 1, 4, 7. 이 다음번 숫자는 뭐가 될까요? 이건 초단수도 하겠죠. 얼마? 10 되겠죠. 그럼 13 되겠죠. 유레카! 규칙이 뭐였어?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잘했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첫 번째 값,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값 4를 둘째 항이라고 하고요. 얘를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수학적 기호를 써야 되겠죠. 이 규칙에 의한 첫 번째 값을 꼭 A를 쓸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통 A를 써요. 그러니까 수열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면 첫 번째 수열은 A, 두 번째 수열은 B, 세 번째 수열은 C,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쓰거든요. 첫 번째 수열의 첫 번째 항, 얘를 우리가 보통 뭐라 쓰냐면 A1이라고 하고요. 얘를 A2, A3, A4, A5라고 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A10은 얼마일까요? 10번째 항 A10은 얼마일까요? 계산하시면 또 28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계산 되죠? 되잖아.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좀 조금 더 해볼까? 서인아, A15 얼마일까요? 그렇죠. 요 정도 암산은 해야 대학전쟁 나가서 뭔가 겨룰 수 있을 거야. 그래 안 그래? 서인이 웃었어. 우리 큰 서인은 시근증 맞기 전에 저 정도. 그래 좋았어. 서인아 네가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그러면은 나 조금만 올릴게. 조금만 올릴게. 오케이? A301. 그죠.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 쉬운데? 태성이. A, 456번째 항. 할 수는 있죠. 암산이 귀찮을 뿐인 거지, 그죠? 알 수 있잖아. 뭐가 어렵다고. 뭐 암산도 가능할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규칙이 있으면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냐면 몇 번째 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 100번째 후든 200번째 후든 456번째든 이 값들을 규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지금 이걸 구한 거는 지금 몇 개씩 늘어나는지를 이용해서 뭐 300개가 더 늘어날 거니까 3이 300개가 있을까 뭐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너무 좋은 건데 어쨌든 이거를 일반화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일반화. 이걸 수열의 값이라고 하는데 n번째 항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n번째 항 이거를 수학적 기호를 쓰면은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an이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이 값이 얼마일까요? 를 나타내자는 얘기인 거야. 나타내보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3n-2가 됩니다. 무슨 말이야? 여기다 10 집어넣어봐. 30 빼기 2, 28 나오는 거고 여기다 300일 집어넣어봐. 그럼 얘가 나오는 거고 여기다 456 넣어봐. 그럼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할 수 있냐면 이 수열의 값을 일반화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걸 아직 어떻게 할지 아직 몰라. 안 배운 거야. 근데 일반화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일반항이라고 그래. n번째 항 An을 우리가 일반화항이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이해는 가시죠? 네, 한번 해줘. 이해는 가죠? 이걸 어떻게 구하는 건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자, 이렇게 수열은요, 분명한 규칙이 있을 거고, 그 규칙에 의하여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만 있으면 우린 수열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든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 아무것도 아직은. 하지만 너희들이 그 규칙을 보고 일반항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수열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일반항만 구할 수 있으면 모든 수열 문제 약 80% 다 끝난다고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과과적으로는 수열 문제 단원이 꽤 많거든요. 지금부터 챕터가 4개 정도가 있는데 일반항을 구하면 끝인 거야. 다만 수열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겠죠. 규칙을 만든 사람 마음일 거 아니야. 그잖아. 뭐 처음에 수가 있었으면 거기 수에다가 4를 곱한 다음에 2를 뺀 다음에 뭐 다시 3으로 나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정한 대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열의 종류는 무궁무진해요. 근데 이 수열의 규칙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 한 2-3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배울 거고, 그러니까 자주 나오고 기본이 나오는 수열에 대해서 특징을 집중적으로 배울 거고, 그들에 대한 일반항도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쉽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에서 자주 나오고 기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건데, 사실 그 내용을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칙을 알고 일반항만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낼 수 있으면 사실은 그거는 안 배워도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수열들에 대한 규칙을 너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규칙을 찾아서 n번째 항을 구하는 거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 이해가니? 이해됐어? 자,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수열 한번 해볼까? 규칙을 좀 찾아봅시다. 찾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 3, 7. 찾기 어려울 것 같아. 다음 게 얼마일까요? 1, 3, 7. 재미없어? 나 이거 너무 재밌는데. 13. 13이라고 한 이유는 여기서 얼마 해준 거야? 더하기 2한 거고요. 여기서 얼마 한 거야? 더하기 4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규칙에 의하여 태상이는 다음번에는 2가 더 늘어서 6을 더해서 13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면 와, 굉장히 좋은 추론입니다. 이렇게 가실 수도 있어요. 이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1, 3, 7로 시작했을 때 13이 아니라 15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더하기 2였다가 다음은 더하기 4였다가 그 다음은 더하기 8이 된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 만약에 네 번째 항이 13이었다면 다섯 번째 항은 얼마가 될까요? 더하기 8이 돼서 21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15가 네 번째 항이었다면 이 다음에 값은 얼마가 더해져야 될까? 16이 더해질 거고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 31이 될 거야. 규칙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수열값을 보고 우리가 다음번째 항을 제대로 추론하려면 3개만 갖고 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최소 몇 개? 4개 이상. 난 5개까지 추천을 해요. 4개 이상 5개 값이 주어져야지만 그 값을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됐니?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이것 나중에 배워. 다 어떤 수열인지 이것들의 규칙도 너희들이 알 수가 있고 배우게 될 건데, 한번 일반항을 구해볼까요? n번째 항을 구해보자. 자, 이 녀석의 n번째 항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2, 4, 8, 16 더하는데, 모르겠는데? 한번 찾을 수 있을까요? 뭐가 될까? 2의 n제곱 빼기. 와, 나이스. 너무 좋아요. 이게 정답이야. 오, 이 규칙을 이용한 게 아니라 얘는 2 빼기 1,
얘는 4 빼기 1, 얘는 8 빼기 1, 16 빼기 1, 32 빼기 1로 본 거예요. 완전 나이스죠. 그러니까 대학 전쟁 이런 데 나오는 애 보면은 규칙 잘 짰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거를 암산을 잘해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뭐가 있냐면 이 숫자들의 규칙이 요렇게 보이는 거야. 걔네들은. 이런 관계를 더 잘 찾는 거야. 2의 예를 들어서 2의 거듭제곱에서 1씩 뺀 것들이 얘네들이라는 거. 2의 거듭제곱에서 1씩 더한 게 얼마라는 거. 이런 것들을 숫자들의 관계를 잘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들을 많이 보면은 그런 게 좀 보여.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얘는요. 다시 뭐라고? 안 들렸어. 2n 플러스 아니죠. 일단은. 여기다 3만 집어넣으면은 3 되구나. 4 집어넣으면요. 얘가 안 되거든. 조금은 어렵죠. 안 보일 거긴 한데 n이 아니라 n에 대해 2차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암산을 하기가 좀 어렵다. 아니, 잠깐만요. 되니? 되니 안 되니? 4 넣어봐. 16 빼기 4 플러스 1. 되죠? 이렇게 나오네요.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나오죠? 4 넣으면 이게 나오고요. 5 넣으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왠지는 몰라도 만약에 너희들이 이 규칙을 보고 띠리 이거의 일반어는 이거입니다. 삐리빗 이러면은 수업 끝이야.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다만 이게 잘 안 되니까 기본적인 수열의 규칙과 수열의 일반항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자, 어쨌든 수열이라는 뜻은 뭔지 알겠죠? 특정한 숫자들끼리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 규칙을 따르고 있었을 때 우리가 n번째 항이 얼마인지 그거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이거를 일반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 수열 종류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수열이 바로 등차 수열이거든요. 등차 수열을 한번 해볼게요. 등차 수열은 다음과 같아요. A1부터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때 A1에서 A2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 값이 계속 일정한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항이 만약에 4였어요. 근데 A2가 4에서 더하기 3을 했어. 그럼 7 되겠죠? 그럼 똑같이 A2에서 A3으로 변하는 값은 앞에서 늘어난 값 그대로 3이 그대로 늘어나는 거야. 이런 규칙을 갖는 걸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늘어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될 수 있어? 5였다가 3이 되고 1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볼게요. 2를 뺐다라고 보지 말고 더해지는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더해지는 거다라고 보면 똑같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항에다가 어떤 일정한 값을 계속 더하는 건데 더해지는 값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용어를 만들게요. 첫 번째 항을 첫째 항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얘를 초항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초항. 첫 번째 항이라는 뜻인 거고요. 일정하게 늘어나는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용어가 공차예요. 공차.
얘가 먹는 거 아니고 얘가 공차예요. 일정하게 늘어나는 더해지는 값을 공차라고 할 거고 이 공차를 수식적으로 수학적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D라고 써요. 뭐 이유는 당연히 공차의 영어식 발음에 대한 첫 번째 이니셜 딴 거겠죠? 얘가 D라고 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잠깐 이제 얘들아 숫자로 보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등차 수열을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약자로 AP라고 쓰거든요. 수열에서 AP는 등차 수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해줘. 내가 등차 수열 이렇게 쓰는 걸 귀찮아해서 항상 AP라고 쓰는데 등차 수열의 경우는 첫째 항 초항이 A1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A2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A1에다가 공차 D를 한 번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A3은 A2에다가 또 D를 더하는 거겠죠? A4도 A3에다가 D를 한 번 더 더하는 거겠죠? 괜찮아? 그럼 이렇게 풀어서 써볼게. A2는 A1에다가 D 하나를 더한 거고 A3은 A2에다가 D를 하나 더하면 되는 건데 A2가 얘 아니야? 그럼 얘 대신에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A1에다가 D를 몇 개 더한 거야? 2개 더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A4는요? A3에다가 D를 하나 더 더한 거잖아. 그러니 A1 더하기 D 더하기 D에다가 D를 하나 더 늘려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요? 뚜두두두두. 우리 뭘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일반항. AN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럼 AN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A1에다가 D를 계속 더할 거야. 그럼 D를 몇 번 더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되게 쉬워. A4는 4개를 더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만 D인 거고 하나만 A1인 거고 나머지 다 D가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A4는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3번 더하면 되는 거였고 A3은 A1에다가 D를 2번 더하면 되는 거였어. 중요한 건 더해지는 전체 개수는 이 항번호랑 똑같은 건데 이 중에서의 공차는 첫째 항 1개를 뺀 나머지는 다 공차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볼게요. A에는 여기에 더하기로 연결된 게 몇 개야 총? N개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는 A1인 거잖아. 그러면은 D는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D는 몇 개야? 그렇지. N 빼기 N-1개가 되겠죠. 그래서 D는 개수가 N-1개예요. 그래서 더해져야 되는 D의 개수는 N-1이니까 이것들의 합은 N-1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리를 기억하세요. 원리를. 이해되겠어요? 괜찮아?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은 무조건이야. 초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한 겁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문제가 어떤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래. 아주 친절하게 1주랑 숙제 공부 다 끝나면 뭐 해야 돼? 어제 숙제가 얼마 없었나 보네. 그러면 풍산자 뒤에 이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풍산자가 아마 진도까지 아마 안 풀렸을 거거든요. AN이 AP라고 한번 해볼게요. 등차 수열을 한번 해볼게. 초항값이 5였고 공차가 4라고 주어졌어요. 오케이? 자, 문제가 일반항 AN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초항 5에다가 공식이 뭐예요? N-1 D. 이게 일반항이에요. 이걸 좀 더 예쁘게 정리하면 n에 관한 1차식이라서 4n 5 빼기 4가 돼서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문제가 그럼 10번째 항 구해줄래? 라고 한다면 여기 n에다 얼마 집어넣어? 10을 집어넣어서 40 플러스 1 41이야 라고 말해도 되겠고요. 괜찮아?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초항과 공차를 아는데 문제가 만약에 A12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총 12개를 더할 건데 첫 번째 하나는 5인 거고 그 다음은 공차가 몇 개? 11개. 11개 더해지는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바로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되겠죠? 괜찮아? 자, 다시 물어볼게.
비슷한 문제인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문제가 바뀌었어. A에는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초항이 안 나오고 AO가 5라고 나와 있어. AO가 5래. 그리고 공차는 마이너스 2래요. 아니, 플러스라자. 플러스 2래요. 근데 뭐 구하래? A 10을 구하래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일반항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차를 알고 A5를 알아. 내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이 방법을 주로 쓰긴 할 거예요. 너희들이. A5는요. 초항 A1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4번. 그럼 A1 플러스 4D가 5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공차 D가 얼마래? 2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계산하시면 A1이 얼마 나와? 그래서 A1을 구할 수가 있네요. 그럼 일반항 구합시다. A에는 초항 마이너스 3에다가 공차를 몇 번? 아니, 공차를 몇 번? N-1번 더하면 되는 거잖아. 공차가 2라고요. 이게 일반항인 거죠. 그럼 여기에 10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거예요. 맞죠? 18 빼기 3이니까 15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니?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모든 수열 문제는 다 풀리는 건 맞지만 이건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A10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A5가 있었어 여기에. A5가 있었고 A10을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 사이에 공차는 2가 되는 거고 A5가 얼마래? 5래요. 그럼 A5에서 A15로 가려면 공차가 여러 번 추가되면 되는 거 아니야? 몇 개 추가되면 돼? 5개잖아요. A5에서 A10까지는 간격이 5번 더해지는 거잖아. 그러니 여기 A5라는 항에서 공차 2를 몇 번? 5번 추가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 답은 얼마다? 15가 된다라고 바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보고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대부분의 등차수학 문제는 조건이 2개가 주어져요. 그 조건 2개가 초항과 공차로 주어질 수 있지만 다른 조건이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좀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A3하고 A9가 얼마입니다 라고 조건 2개가 주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다 조건이 2개가 나와요. 여기도 제2항이 마이너스 11, 10번째 항이 13이다. 얼마다 나와 있고. 이거 봐, 이것도 조건 2개 맞죠? 하나, 둘. 이렇게 조건이 2개가 주어질 거예요. 조건 2개가 주어지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무조건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항을 구하면 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여기서 책풀이를 봐도 어떻게 나오냐면 초항과 공차를 구하는데 포커스를 둬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일반항이 이거잖아. 이건 변수라서 숫자가 아니에요. 얘가 얼마인지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은 초항과 공차를 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문제 다 풀 거야. 그렇게 풀리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일반항만 구하면 사실 더 빨리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 근데 나중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포커스를 아예 달리 둬서 좀 다르게 좀 풀자라고 내가 강조를 할 건데 지금은 어쨌든 오늘 공식을 익히는데 좀 포커스를 둘 거라서 오늘은 초항과 공차 위주로만 배울 겁니다. 알겠죠? 됐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예요. 이거 사실 정확하게는 n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되는 이 규칙, 이거 해석 되겠어요? n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다음 번째 항인 an 플러스 된대.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1이면 2든 3이든 다 똑같다는 얘기야. 언제든지 항상 이 규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가 바로 등차 수열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요 AN을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뺐을 때 그 차이가
항상 D로 일정하다. 이 여기에서 얘 뺀 게 D란 얘기예요. 여기서 얘 뺀 게 D고 이거에서 이거 뺀 게 D란 얘기예요. 같은 뜻이죠? 2유타는 항들의 차이가. 이 차라고 하면은 절대값이 붙어야 될 것 같지만 수열에서는 개차라고 하거든요. 항번호가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를 개차라고 해. 어쨌든 차라고 하면은 항번호가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걸 말하는 건데 이 차가 항상 일정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뭐라 한다고? 뭐라 한다고?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관계식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지금 내가 좀 전에 설명을 다 한 거야. AN을 해석하는 데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A1은 A 한 개만, AN은 N 개를 더하는 건데 맨 앞에 거 하나만 A고 나머지는 공차를 더하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진짜 등차수열 문제 나오면 정말 이제 이걸 많이 쓰는데 등차수열에 되게 독특하고 좋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진짜 많이 쓰이는 건데 바로 뭐냐면 수열을 내가 만약에 써볼게. 얘들아 첫 번째부터 쓰지 않을게. A4, A5, A6, A7, A8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거 내가 5개 썼는데 얘네들이 어떤 특징이냐 볼게요. 바로 뭐냐면 A5하고 A7하고의 평균값을 구하면 그 값은 A6이 됩니다. 평균값을 구하면. 또 A4하고 A8하고의 평균값을 구하면 똑같이 A6이 됩니다. 숫자로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편할 거예요. 한번 해볼게. 2, 5, 8, 11, 14 이렇게 있다 한번 해볼게요. 이 둘의 평균값 얼마야? 평균값. 얘죠? 평균값 얼마야? 얘죠. 이해갔어? 이 성질을 우리가 등차 중항 가운데 있는 항 등차 중앙이 아니라 미들 아니고 중항 알겠어요? 이거 등차 중항이라고 해요.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잘 봐봐. A5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기서 D가 더해져서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A6에서 A5로 가려면 A6에서 공차 하나를 빼면 A5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얘는요. A6에서 공차 하나를 더하면 A7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둘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 둘의 합은 가운데 거를 2번 더한 거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둘의 평균값은 A6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또 얘는 어떻게 됐어요? A6에다가 D를 2번 더한 거고 얘는 A6에다가 D를 2번 뺀 거잖아. 이거 합쳐봐야 어떻게 돼요? 2D 없어지고 A6 2개만 남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더 간격이 더 멀어도 상관없어요. 등간격으로 늘어난다면 이렇게 2개를 더한 값은 가운데 것 값의 2배랑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이걸 일반화하면 이래요. 자,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연속하는 3개 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떤 성질이 되냐면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한 값은요. 가운데 항의 2배랑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질을 등차 중항이라고 해요. 됐죠? 등차 중항 요것만 알면 되겠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일은 없는데 얘가 등차 수열이래요. 그럼 x랑 y 구하래요. 당연히 얘네들의 가운데 값은 1인 건 알겠는데 그거 이용하는 얘기 아니라 이거의 가운데 값이 x란 얘기인 거죠? 그게 얼마가 돼? 4. 이거의 가운데 값이 얘란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x, y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란 얘기인 겁니다. 굳이 일반항을 세우지 말란 얘기인 거야. 이걸 만약에 일반항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보고 얘를 세 번째 항으로 보면 되거든요. 괜찮아? 그럼 A3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한 건데 초항이 7이었어. 얘가 1 돼야 돼.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고 D값은 마3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일반항 AN이 어떻게 되냐면 초항 7에다가
n-1d, d는 마삼.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일반항은 가급적이면 이걸 분배할 거야. 분배하면 변수 n이 이 중간에 한 번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n에 관한 몇 차식이 돼? 1차식이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7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무조건 n의 1차식이에요.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무조건 1차식이야.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이 수열이 4n-3이래. 어떤 수열의 규칙이 n에 관한 1차식이야. 그럼 이 수열 an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거꾸로 말할 수도 있어. 오케이? 얘가 되게 중요한 모양 꼴이야. 어쨌든 이렇게 an을 구했어.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네 번째 항이니까 n에다가 2 집어넣거나 4 집어넣으면 x, y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풀면 어때? 귀찮고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등차 중항으로 일반항 없이 한 번에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바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니?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등차 중항을 이용하면 좋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이거 왜 문제가 어설프다고 말하냐면 결과적인 건데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아. 등차 중항 연습시키려고 나온 것 뿐이지. 왜냐면 과조건이야. 등차 수열은 미정계수가 몇 개만 있으면 돼. 초항과 공차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조건식이 세 개일 필요가 없어. 얘만 가리고 얘가 등차 수열이에요 라고 말하면 우리 무조건 x, y를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반항만 만들면 되는 거고 그 일반항은 결과적으로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 된다. 요거 하나만 일단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써볼게. an은 a1 더하기 n-1 d가 되는 거고 이걸 분배해서 전개를 다시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dn 플러스 초항 마이너스 공차라고 되거든요. 모든 책에는 대부분 이게 이렇게 써 있어요. a1은 a1 더하기 n-1d.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근데 우리가 막상 계산을 할 때는 이걸 전개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어서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등차 수열은 어차피 미정계수가 두 개 필요한 식이야. 근데 그게 n에 관한 1차식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n에 관한 1차식이면 n 앞에 계수 하나가 있을 거고 상수가 있을 건데 요 두 개 숫자만 얼마인지 알면 끝인 거잖아. 근데 n의 개수가 누구냐면요. 여기 봐야 돼. n의 개수가 누구냐면 무조건 누구야? 무조건 공차예요. 왠지 알겠지? 전개하면 dn 되고 마이너스 d 되는 거잖아. 괜찮아? 그래서 an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 n의 개수는 무조건 공차 d가 되는 거라고요. 상수항 값은 초항 마이너스 공차예요. 근데 너희들 이건에서 이것까지 외우지 말고 그냥 n의 개수는 공차다. 요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럼 얘는 다른 방법으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 아까 했던 문제 한번 해보면 자, 이거 볼게요. 저 문제 볼게요. 초항이 7이고 만약에 세 번째 항이 1이라고 했으면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이건 사실 공차가 안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 쓸 일은 없는데 얘는 공차가 마3인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라고. 이 수열의 일반항 an은요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n에 관한 1차식이야. 그럼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n은 포함이 될 거야. 근데 n의 개수가 공차인데 공차가 얼마라고? 마3이라고. 그럼 마3 갖다 붙여 먼저. 상수항은 아직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얘를 뭐로 써? 네모로 써. 그럼 네모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네모는 어떻게 구해? 수치 대입을 구하는 거야. A3은 1이라고 나와있죠. 여기다 3 넣으면 얘 얼마 돼야 돼? 1 돼야 돼요. 3 넣었을 때 1 되려면 이거 얼마? 10. 이렇게 그냥 바로 구하라고. 이해되겠니? 되겠어요? A하고 D를 각각 구하려고 연립하지 마시고 이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 다른 문제 한번 볼까?
그러니까 뭐 첫째 항이 마이너스 7, 공차가 3, 이건 당연히 구할 수 있죠. A에는 첫째 항 마이너스 7 플러스 n-1 d, d는 3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일반항을 만들어내면 전개해서 3n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그래서 막 3n 마이너스 12 일반항이라고 쓰면 된단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공차가 3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먼저 쓰라고. A에는 무조건 몇 n? 3n으로 시작하는 거고 여기가 상수항이 네모라고 다 냅두라고요. 근데 첫째 항이 마7이라는 얘기는 여기다 1 넣었을 때 얘가 얼마가 된다고? 마7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1 넣었을 때 마7 되려면 여기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쓰라고요. 암산과 공차를 이용해서 그냥 이거 계산 과정 없이 바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니? 자,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때가 더 유리해. 만약에 문제 보자. 이따가 첫째 항이 안 나오고 뭐 다섯 번째 항이 뭐 10이에요 나왔어. 공차는 3이야. 이렇게 나와 있어. 만약에 공식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불편해지는데 뭐 A1 플러스 4D가 10이네. 맞잖아. 근데 D가 얼마야? 3이네. 그럼 A1은 얼마 되죠? 이 10이니까 마이너스 2구나. 그럼 이제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2 초항에다가 n-1 D를 해주면 되는 거고 전개해서 3n 마3 마이너스 5예요. 라고 풀 수는 있단 말이야. 이해 가시니? 초항과 공차를 구하겠는데 공차가 나와 있으니 얘를 이용해서 초항을 구하고 일반항 공식에 쓰면 된다고요. 근데 이거 말고 바로 가자고. 어떻게? 자, 여기 바로 갈게요. 공차가 3이니 3n으로 시작하시고 뒤에 상수항은 네모로 두신다. 똑같아. 근데 A5가 10이래. 5 넣었을 때 얘가 10 돼야 된대. 그럼 뒤에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라고요. 그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쉬워요. 자, 근데 항상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닐 거예요. 공차를 내가 또 구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때는 약간 유연하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될 수 있어. 뭐 A4가 3이고 A8이 19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정석적인 방법은 뭐냐면 A4와 A8을 초항 A와 공차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A4를 뭘로 바꿔? A 플러스 3D로 바꿀 거고요. 이게 3이다. A8은 초항 플러스 7D. 이게 얼마다? 19다 라고 해서 얘네들은 연립할 거야. 연립을 해서 A와 D를 구한 후에 그 다음에 AN을 구해서 얘네들을 대입해서 일반항을 완성시킨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요. 자, 근데 모든 항들을 초항과 공차로만 바꾸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 사실.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기는 해. 모든 값들을 A와 D로만 바꾸면 모든 문제는 다 풀려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근데 좀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 이렇게 하라고. A4에서 A8은 4칸이 건너뛴 거잖아. 그 뭐야? 여기다 얼마를 더하면? 공차를 4번 더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4D는 16인 거고 D가 얼마야? 4가 바로 나오네요. 그럼 끝났어요. 일반항 A에는 n에 관한 1차식이라서 공차가 4니까 4n으로 시작하는 거고 뒤에는 상수항 네모라고 이렇게 두라고.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해. A4가 3이래요. 4를 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는데? 3이 되는데 16에다가 네모를 넣으면 3 되는 거니까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이렇게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인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식 쓰고 너희도 연습할 건데 뒤에 문제풀이 아까 했던 게 이런 거야. 참 이거 구하래. A3은 11이고 A9는 29래요. 일반항 구하래요. 누구나 구할 수 있어. 못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책에서 처음에 나오는 것은 초항과 공차를 이용하는 거 나와 있어서 A 더하기 몇 D야? 2D. 이게 11인 거고 얘는 A 더하기 몇 D야? 8D. 이게 얼마인 거고? 29인 거고. 그럼 얘네들 연립하면 A하고 D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수는 있다. 맞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차가 몇 개 늘어나는 거야? 6칸. 6칸인 거잖아. 11에다가 6칸을 더하면 29가 된대요. 11 빼면 18인 거고 D가 얼마 나와? 3. 그럼 일반항 A에는 뭘로 시작한다? 3n으로 시작한다. 상수항은 네모로 돌아. A3이 11이래. 3 넣었을 때 11 돼야 돼. 그럼 2다. 라고 일반항 바로 구하면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니? 괜찮아요? 자, 이렇게 초항과 공차로 바꿔놓으면 무조건 다 풀려요. 아까 했던 거 다요. 다 풀려. 얘를 A 플러스 4D, A 플러스 T, A 플러스 4D, A 플러스 T 라고 바꾸고 문제 풀면 다 풀릴 거란 말이야. 그게 안 되진 않는다고요. 하지만 너희들이 이거를 조금 더 쓸모있게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뭘 알 수 있냐면 A하고 A 몇 칸 간격이야? 3칸이잖아. 이 차이는 얼마인 거야 실제로? 3D인 거야. D는 얼마야? D는 2인 거야. D는 2. 사실 D는 2라는 건 아니지만 그 이외의 조건이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야. D가 2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일반항으로는 A에는 2n 플러스 네모라고 두고 풀면 되는데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얘를 풀어야 되는데 아직 명확치가 않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 얘를 풀려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5를 집어넣어. 얼마야? 10 플러스 네모가 얘고요. 그리고 2분의 5 곱하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4 플러스 네모 이렇게 되겠죠. 이거 연립하면 네모값 나오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아주 썩 편하진 않아. 이 문제의 조건 자체가 그래.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아까처럼 A 플러스 4D에 2분의 5 곱하기 A 플러스 T 라고 놓고 해가지고 D값 숫자 집어넣어서 A값 구하면 얘랑 똑같은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내용이 없어. 그냥 해야 되는데 어쨌든 너희들이 초항과 공차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공차를 안다면 일반항 AN을 상수값을 네모로 둔 상태로 정리해서 풀어내는 것도 생각보다 유용한 방법이 될 거라 이겁니다. 됐죠? 지금 전화하시는 거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대표 유형 뒤에 4, 5, 6은 내가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공식하고 한번 익혀볼 테니까요. 201페이지, 201페이지하고 223페이지 잠깐 몇 문제 유제만 좀 몇 개 풀어볼게요. 한번 해보자. 이거 실수 많이 하는 유형이에요. 필수에 이제 4번 볼게요. 1과 21 사이에 4개의 항이 있어요. 문제는 이 전체 6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랬을 때 A3을 구하라. 자, 이 3은 이 전체의 가운데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차 중항을 이용할 수는 없어. 만약에 이 안에 X1부터 X5까지 5개가 있었다면 이 둘의 가운데 값은 A3이 되는 거니까 1과 21의 가운데 값을 이용해서 일반항 없이 등차 중항만으로 쉽게 구할 수도 있지만 얘는 등차 중항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거냐. 어쨌든 제일 포인트는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고 조건이 몇 개 있어요? 2개예요. 첫 번째 값이 1이라고 나와 있고 마지막 값이 21이라는 거 나와 있어요. 이것만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 풀 겁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볼게. 첫째 항, 초항. 맨 앞에 있는 1을 말하는 거예요. A1은 얼마예요? 1. 이거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맨 마지막 항을 이용하면 되는데 마지막 항의 항번호가 얼마예요? A? 5 맞아요? 다섯 번째, 이 X4 뒤에 있으니까. 그럼 A5는 21. 요거 2개 이용하면 일반항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이용해서 X3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안 맞아? 틀렸어. 뭐 틀렸어? 그렇죠. 이게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건 별거 아닌데 이게 실수 많이 해. 얘가 첫 번째 항 A1으로 본 거야. 그럼 얘는 A2가 되는 거거든. A3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물어보면은 이 숫자 뒤에 있으니까 얘가 A5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애들아, 이 전체의 개수가 몇 개야? 6개야. 그럼 얘는 몇 번장이 돼야 돼? A6이 돼야 돼요. 뭐 실수한지 알겠죠? 별거 아니지만 실수한다고요. 얘가 A1, A2, 3, 4, 5, 6이 되는 건데 저 21을 5번째 항으로 착각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요. A6인 겁니다. 그럼 끝났어요. 요거 2개 이용하면 조건식 몇 개니까 2개니까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얘네들의 간격은 5칸이야. 그죠? OD가 되는 거죠. OD가 얼마인 거야? 20 늘어난 거잖아. 그럼 D는 얼마야? 그럼 나는 어떻게 풀라고? AN은 공차가 4니까 4N으로 시작할 거고 1 넣었을 때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 돼. 그럼 여기는 마3이 와야 되겠네요. 이게 일반응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됐죠? 이렇게 해도 되고 공차가 4라는 것만 알았으니까 여기서 공차 2개를 줄이면 되는 거잖아. 6만큼 감소해서 15가 된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항해 개수를 반드시 좀 이용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바로 4-2번 같은 문제야. 얘는 개수가 정확히 나와 있잖아. 얘가 첫 번째 항으로 봐야 되는 거. 얘가 맨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 얘가 항 번호가 숫자가 아니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뭘로 보는 거야? 얘를 A1으로 보는 거죠? 그럼 얘를 몇 번째 항으로 봐야 돼? A, N 플러스 2로 봐야 된다고. N 플러스 1이 아니라. 되겠어요? 전체가 몇 개인 거야? N 플러스 2개가 있는 거라서 맨 마지막 항은 A, N 플러스 2로 봐야지만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이게 너희들 가장 헷갈리는 문제일 거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방정식하고 섞여서 나오는 문제였는데 자 여기서의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세 개의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첫 번째 가장 작은 것을 알파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근은 알파 플러스 t 세 번째는 알파 플러스 2d로 놓고 풀어도 되겠죠? 자, 얘들아,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두는 거랑 이렇게 두는 거랑 차이가 뭐가 있냐면 얘는 미정계수가 3개잖아. 얘는 미정계수가 2개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좋을 거란 얘기야.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가운데를 A라고 두고요. 얘보다 큰 거는 A 플러스 T, 얘보다 작은 거는 A 마이너스 T로 놓고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연속하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것을 A로 두지 말고 A가 초항이라는 의미는 아니야. 그냥 미지수야. 가운데를 A라고 두면은 얘보다 큰 거는 A 플러스 T, 얘보다 작은 거는 A 마이너스 D로 놓고 풀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근과 계수 관계라는 게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세 근의 합, 얘네들을 다 더한 게 공식에 의해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9가 될 거고 얘네들을 다 곱한 게 세근의 곱인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이제 이건 응용된 거예요. 근과 계수 관계로. 그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요. 네.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건 유사 문항인 거니까 풀 수 있을 거라 보겠고요. 자, 일단 정리하시고 이동하신 다음에 지금 오늘은 우리 아까 전에 개념 드릴부터 해결의 법칙 개념 드릴부터 사인 법칙 뒤에 거 삼각형 넓이 구하는 데부터 유제를 쭉 풀 겁니다. 알겠죠? 유제를 쭉 풀고 등차수열 유제까지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이동하세요.